자, 오늘 13차시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시간이 되겠고요. 직권의 변화 관련된 문제 5문제 풀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맞춰도 되겠지? 예. 5분은 좀 심했고 5분 받고 한 15분? 자, 2019년 3월 고2 지구학원 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멘틀의 일부와 지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를 것은. 자, 기억은 지각과 멘틀 상부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일부분까지 포함해서 연약권 위에 있는 부분으로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연약권은 연약하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체도 액체도 아닌데 말랑말랑해가지고 대류가 일어납니다. 다음 디귿 판의 평균 두께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죠. 밀도는 더 크고요. 그래서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페이스가 빠른데. 2019년 3월 고2 지구과학원 1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 A, B, C와 멘틀 대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A는 발산형 경계로 이렇게 멘틀의 상승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벌어진 부분으로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화산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니은 B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옆으로 비켜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살짝 닿인 상태에서 이렇게 비켜 보면은 별로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유의하게 그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했죠. 요거 말고 나머지 하나가 그 대륙판하고 수렴해서 만나는 경우, 근데 찌그러지기만 해서 열이 많이 발생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네. 스코상에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찌그러질 리 없으니까. 내가 뭘 본 거지? 자, 디귿 보겠습니다. C의 R에서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 했는데 요 C는 해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해양판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섭입되는 부분으로 멘틀의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틀렸네요. 하강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9일 통합과학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세 지역 A에서 C에서의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걸 골라라 했네요. 자, A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이제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할 거고요. 암석권을 뚫고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연약한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틀 대류의 하강 부위다. 맞죠? 다음 B는 어디고? B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경우네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신발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요.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수렴형 경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자, C는 뭐고? C는 벌어지는 부분이네요.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요. 해령과 열곡이 발달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구는 B죠. B.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2022년 3월 고2 지구학원 20번 문제. 요게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은 부분에서는요. 자, 그림은 어느 해양저의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해령을 수직으로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요 보면 요 A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어려지다가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여기로 가면 다시 또 나이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지각이 이제 탄생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땅이 벌어지고 이렇게 해령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령,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해령이 되죠. 해령. 여기에 열곡. 그래서 여기 멘틀의 상승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생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예전에 생긴 지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오래된 지각일수록 두텁다. 왜냐하면 생긴 지 오래되면 그만큼 퇴적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퇴적물이 두껍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지각일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생성되는 곳으로부터 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요. 그래서 A는 600만 년 되었고요. B는 200만 년 되었죠. 그래서 A가 더 두껍겠습니다. 퇴적이 더 많이 돼서. 거꾸로 해놨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최근 200만 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빨랐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 년 동안인데요. 그러니까 200만 년 동안에 B가 이동한 거리를 보면요.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요게 이제 B가 이동한 거리라고 해서 X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D가 포함된 부분은 200만 년 동안, 여기에 지금 200만 년이죠. 200만 년 동안 요만큼 이동했어요. 이건 D가 포함된 판이니까 X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동일한 시간 200만 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습니까? D가 포함된 판이 더 많이 이동했죠. 그래서 속력으로 비교해보면 200만 년 동안 XB만큼 이동한 녀석하고 200만 년 동안 XD만큼 이동한 녀석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B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보다 느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자료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기 그림을 그려 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A 지점이고 여기가 B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가 더 나이가 많으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이제 얘가 벌어지는 중이름을 중심으로 여기서 지각이 생성이 되니까 얘랑 가까운 쪽이 젊고 나이가 적고 얘랑 먼 쪽이 나이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벌써 마지막이야. 너무 빠른데 빠진 농담이 있나? 2021년 3월 고2 지구학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기록입니다. 숙정 25년 5월 20일 1702년에 함경도 부령 및 경성에서 일어났고요. 내용을 보니까 하늘과 땅이 갑자기 캄캄해졌는데 연기와 불꽃 같은 것이 일어나는 듯 하였고 비릿한 냄새, 이게 아마 유황 냄새일 것 같습니다. 계란 썩은 냄새 있잖아요. 방에 꽉 찬 것 같기도 하였다. 큰 화로에 들어앉은 몹시 후덥고 흩날리는 화산재는 마치 눈과 같이 사방에 떨어졌는데 그 높이가 한 치가량 되었다. 그 한 치가 이제 3cm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두 마디 정도 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건 요만큼 더 앞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한 치 앞도 안 보인다. 진짜 안 보인다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역은 화산재죠. 화산재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화산 폭발의 해로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고 농작물
재배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백두산 폭발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되었을 거고요. 기역은 또 이로운 점으로 또 토양을 비옥하게 해주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에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또 수업 시간에 그 교과 연계 안전 교육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요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는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봐가지고. 지진 대피 시 여러분이 이제 대피 요령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걸 꼭 까먹지 마십시오. 머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건물이 붕괴해가지고 깔려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낙상에 의해 가지고 뭔가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 맞아가지고 죽는 경우가 가장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 뭔가 떨어질 것 같은 데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도 뭐 이렇게 이런 데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이제 기왕이면은 책상이나 식탁 같은 게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럼 그 진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동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숙이고 있다가 진동이 끝나면 이제 다른 조처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여유가 되면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데 이거는 사실 근데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차단해 버리면 되잖아. 이게 개인이 근데 이거는 뭐 여유가 된다면 생각이 나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추가 이제 그 재난을 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는 이유는 그 건물의 벽이 이런 같은 게 찌그러져 가지고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진이 나고 나면 바로 열어 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 계단으로 탈출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위험한 게 뭐냐면 끊어지진 않습니다. 지진 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고 이런 일은 없는데 문제는 운행하다가 전기가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갇히게 되고 혼자 힘으로 못 빠져나가죠.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전화도 아마 불통일걸요. 119 아마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더라도 오기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단으로 탈출하라는 거는 엘리베이터에 전기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얘랑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각종 떨어지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벼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 번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담벼락 붙어서 이렇게 피하면 안 됩니다. 담벼락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뭔가 하여튼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좋고요. 그 가로등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간판, 가로등, 전봇대 이런 거 이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지진 해일의 우려가 있으므로 만약에 해안가에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최대한 바다하고 멀리 떨어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고요. 뭐 하나 또 얘기하려는데 제가 그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 98년 이 이후부터 지어진 건물들은 다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25년 지난 것도 이제 내진 설계가 된 거죠. 웬만한 오래된 거 아니면은 이제 그 내진 설계는 다 되어 있고 그 전에 지은 것도 그 아파트 정도는 내진 설계가 거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건요 정말 강진이 와도 일단 바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질 거에 너무 겁먹거나 걱정하지는 말고 그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단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지진도 크게 나면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연달아 강진이 2번 일어나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진이 만약에 강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건물 밖으로 이제 차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진이 또 곧바로 엄청 빨리 오진 않거든요. 충분히 아마 대피할 시간이 보통은 있으니까 그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